BBS 불교 방송 마음대로 라디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엔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꼭 특정한 종교의 축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날, 네, 오늘 같은 날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 좋은 행복한 기운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이런 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좋은 날, 네, 좋은 음악으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선량하게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오늘 저희 마음대로 라디오에 선물 같은 아주 멋진 손님을 모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쿤 씨, 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쿤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음대로 라디오는요, 제가 있는 부산에서 제작해서 타 지역까지 송출하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우리 쿤 씨가 멀리 부산까지 오셨어요. 네. 부산까지 오시는 여정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아침에 KTX를 타고 네, 출발을 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설레고 들뜬 마음이라 정말 간만에 이렇게 기대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까지 잘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설레는 표정이세요.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마음대로 라디오 송년 음악회, 네, 메모리즈 2017, 이 공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쿤 씨를 아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콘이라고 하고 KON 코리안 온 더 노트라는 음표 위에 한국인이라는 약자의 뜻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집시 음악이란 한국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네, 공부해서 네.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다른 활동들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좀 궁금했었거든요. 우리가 콘이라고 하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생각이 났고요. 네, 옥수수도 생각이 났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코리안 언더 노트라는 설명. 네, 와, 음표위의 한국인.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난 공개 방송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요. 왜 진짜 우리 쿤 씨를 만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만큼 정말 재주도 많고 또 유쾌하고 또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제가 이 우리 쿤 씨의 이력을 보니까 또 엄청나더라고요.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음대 석사까지 마쳤고요. 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물론이고, 네, 뮤지컬 배우도 하셨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손을 굽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또 홈페이지에 보니까 모델 경력도 있으세요. 네. 네,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어 이제 물론 이제 음악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네.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또 재미난 사실은 새로운 이 분야의 일들을 도전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성취하면서 얻는 그런 이렇게 느낌들이 네. 제 음악 활동에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 음악을 더 발전시키고 저만의 좀 음악 세계를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 한 사람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참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유, 음성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고요.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코리안 언더도터라는 이런 이 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네, 뭐니 뭐니 해도 이 멋진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제 앞에 누에보 집시 원 앨범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건가요? 예. 그러니까 2010년 1월 15일 날 발매가 됐고 이게 제 데뷔 앨범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앨범 재킷을 보니까요, 참 멋집니다. 혹시 네,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아유, 네, 아티스트가 키도 아주 크죠. 감사합니다. 얼굴도 아주 멋지죠. 아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멋진 것은 역시 음악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번에 골라본 곡은 그 최근에 네. 한국 드라마에 쓰여서 좀 많이 알려졌던 곡인데 아, 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에 쓰였었는데 거기서 주인공 오해영이라는 역할의 주인공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막춤을 추는 장면에서 쓰였던 네. 음악인데 키스 오브 집시라는 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 곡을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알려지면서 뭐 일본에도 좀 더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선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아마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드라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곡 멜로디 들으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쿤 씨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오브 집시.
KBS 불교방송 마음대로 라디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콘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또 오해영의 삽입곡이라고 해서 더욱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키스 오브 집시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네, 네, 이 곡이 직접 작곡한 곡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을까요? 작곡의 배경이 갑자기 들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곡 제목이 집시의 뽀뽀 뭐 이런 네네. 뜻이니까 이제 그 굉장히 좀 자유로운 아름다운 이 집시 여인이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네. 모습을 연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집시 여인과의 뭔가 네. 정열적인 사랑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입맞춤 이런 네. 거를 좀 연상하면서 그런 것에 좀 어울리는 곡을 네. 써볼까라고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듣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무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빨간 옷을 입은 네네. 네, 그런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스님께서 굉장히 예리하신 게 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살짝 템포가 느려지는 부분에서 네. 하바네라 리듬이라는 아, 그런 걸 네네. 쓰였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카르멘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이 하바네라 네네. 리듬인데 요 춤곡 리듬을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좀 연상하시라고 제가 네. 의도적으로 넣은 리듬이거든요. 제가 바로 캐치했군요. 예, 바로 캐치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 최초 뭐 이런 수식어를 단다라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네, 뭐 굉장히 멋진 점도 많지만 어려움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음악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이 제가 또 지금 나오셔서 우리 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 개구쟁이 같은 유쾌함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또 이면에 굉장히 진지하고 또 성숙한 느낌도 제가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그 송년음악회 끝나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저희 불교 경전을 읽은 적도 있으시고 또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신신명의 한 부분 호리 유차면 천지 형격이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네.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 표현을 우리 콘 씨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불교와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굉장히 이렇게 절에도 많이 다니셨고 네. 그래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저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뭐 경전의 얘기라든지 네.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쉽게 네. 이렇게 좀 풀이해서 알려주시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희 집에 늘 그 이제 가야산의 메아리 그 아. 해인 그 이제 네, 거기 네, 다 헤인지. 이제 네네. 해인지가 계속 있었는데 아, 네.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머리가 좋으셨던 게 이 어린 아이들은 사실 그 글만 있으면 좀 읽기가 그렇죠. 좀 실증이 네. 나잖아요. 특히 종교적인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엇을 많이 보여주셨냐면은 그 이제 해인지 안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일러스트의 작품이 그쵸. 있어요. 일러스트 그런 거를 이렇게 펴서 보여주시네. 그럼 이제 아. 그림을 일단 보니까 네. 근데 그림이 또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네.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데 이러면서 하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나씩 들려주셨던 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그런 그랬군요.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뒤에는 멋진 어머니가 계셨군요. 네, 어머니께서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 씨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 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정말 많은 무대에 섰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분명히 네. 콘 씨에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대극장 뭐 이렇게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큰 데서 협연 뭐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작은 뭐 재즈 클럽 같은 데서 공연했던 거라든지 여러 무대의 추억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이렇게 저한테 강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작년에 제가 그 헝가리에 가서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집시 음악 콘서트를 했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헝가리란 나라가 사실 집시 음악의 네. 본산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물론 한국 사람들이 클래식으로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긴 하셨지만 이제 한국인이 집시 음악으로 콘서트를 했던 사람은 이제 작년에 제가 가서 했던 네. 그게 최초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거기서 구성을 했을 때 헝가리에 있는 집시곡을 물론 이제 공연도 했지만 절반 정도는 제가 작곡한 제 자작곡을 네. 넣었는데 네. 현지의 헝가리 사람들과 거기 이제 뭐 저와 함께했던 집시들 이런 친구들이 제 곡을 듣고 아 자기네 나라 곡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곡인데 네. 자기가 모르는 헝가리 곡인 네.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아 그렇다면 내가 작곡하고 이렇게 집시 곡이라고 내가 썼다고 하는 게 정말 현지 사람들이 인정해준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콘서트가 가장 지금은 이제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헝가리 뭐 제가 이렇게 예전에 부다페스트 네. 네, 그쪽에서 이렇게 그 집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회랑에서 연주하는 그런 거 봤어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또 쿤 씨의 앨범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외국인이 연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 헝가리 현지 그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거기 가셔서도 역시 한국 최초의 네. 네, 그런 또 수식어를 달고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연주자에게 가장 좋은 무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음악을 편견 없이 즐기는 관객이 많은 무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쿤 씨를 만나려고 자료를 좀 검색해 봤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젤러트리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네네. 네, 연주곡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참 특이했는데 네. 그 배경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제 최신 이제 제 싱글 앨범이에요. 젤러트리라고 네. 이제 11월 달에 나왔는데 뜻을 그냥 번역하면은 뭐 이렇게 열광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열정 이런 열정? 의미를 네. 좀 갖고 있는데 네. 요게 조금 이제 정도를 지나친 어떻게 보면 과한 열광이군요. 예, 그러면. 과한 예, 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빠져들 때 네. 그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또 약간의 광기 같은 걸 또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언가에 정말 홀릭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작곡한 곡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2010년에 1집을 네. 냈을 때 여기에 원래 수록될 예정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앨범을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출시일이라든지 여러 또 사정들이 있어서 이게 사정상 그 1집에는 수록되지 못하고 다음에 완성하자 해서 이렇게 미뤘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게 또 한 번 미뤄지니까 계속 뭐 이렇게 편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한다든지 무슨 계속 사정들이 생겨서 2010년에 낼 뻔한 곡이 거의 7년 이상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그만큼 숙성이 되었겠군요.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수정 작업도 네. 엄청 많이 했던 걸로 네,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 이제 11월에 출시를 했을 때 저로서도 이 작곡한 지 9년 만에 나온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이 사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보통 이제 친구들은 그 정도쯤 되면은 네. 이 곡은 이제 묻어라, 네. 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만들면서 요거는 진짜 그런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제 앨범곡 중에는 이제 그 연주곡 중에는 최초로 저도 또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또 이렇게 숨겨진 사정이 그런 있는 이야기를 곡입니다. 담고 있는 곡이기도 하군요. 네네네. 이렇게 모든 노력들이 아마 이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는 우리 쿤 씨의 열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응원의 박수를 막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 열정이 가득한 그리고 9년? 7년? 9년 아, 만에. 9년. 예. 네, 9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앨범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난 11월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100마디 말보다 바로 들어보는 것이 더 의미를 그 열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젤러트리 열정 쿤의 연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싱글 앨범 로 발매된 이 곡인데요. 이 쿤 씨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조금 전에 들었던 이 곡에서 표현된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네, 사실 무언가에 빠지고 불태우지 않으면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인데, 특히 예술가에게는 적당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군 씨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뭔가 만족할 때까지 되지 않으면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니까 누군가들이 다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거나 네. 이제 됐어라고 해도 제 마음에 들지 않고서는 결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예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의 까칠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음악 멜로디에서 네. 직접 작곡한 곡이시잖아요. 네, 네. 그 성격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성격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네. 완벽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네. 그 열정이 음악 사이사이마다 느껴져서 네, 제가 사실은 이 음악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네. 대화를 나누지 않고 제가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스님. 너무도 멋진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이 크리스마스이고 또 네. 2017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2017년 올 한 해가 우리 쿤 씨에게는 어떤 해였나요? 이제 저로서는 새로운 이런 곡 작업을 계속하면서 뭐 이제 방금 들으셨던 젤러트리 같은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싱글곡들 이렇게 준비해서 냈던 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올해 9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 또 굉장히 네. 뿌듯한 소식인데 뉴욕에서 아. 뉴욕 패션쇼에 제가 모델로 데뷔를 네. 또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뭔가 이렇게 이 다채로운 활동 중에 하나가 또 추가돼서 네. 이렇게 그런 새로운 분야를 또 개척했던 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뭐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또 해외 활동이나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좀 저한테 많은 계기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갔었던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제 콘서트가 너무 좋았다고 네. 반응이 와서 올해 또 부다페스트 스프링 페스티벌에 제가 네. 초대받아서 갔다 아, 또 왔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찾아주시는 곳도 많이 계시고 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뭐 이렇게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계셔서 네. 힘을 많이 받았던 한 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음악가, 작곡가, 또 바이올리스트인데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보이는 라디오라면 이 훤칠한 키와 네. 네, 요즘 훈훈한 외모라고 하죠. 네, 훈훈한 외모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모델 데뷔까지 하셔서 뉴욕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2017년은 우리 쿤 씨에게 뜻깊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네. 한 해였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도 듭니다. 네. 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 뭐 한 해를 좀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걸어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 그리 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행복들이 많은데 그런 작은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쿤 씨는 어떤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보통 이제 일하느라 스케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막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시간이 하루 이틀 휙휙 지나가고 네. 이럴 때가 많아서 특히나 이제 뭐 일하지 않는 순간에는 좀 여유를 찾고 이렇게 작은 그런 행복들을 좀 찾으려고 네. 많이 노력을 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제 제가 작곡을 하니까 네. 작곡 같은 걸 할 때 그런 이렇게 모티브 같은 걸 많이 얻어오는 부분이 그런 진짜로 일상이라든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영감을 이렇게, 많이 네, 받으시겠어요. 그런 걸 좀 네.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영감을 받으시면서 분명히 만든 곡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시 네, 마음에 가는 곡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1집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 네. 에피소드인데 이제 1집을 이제 뭐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앨범을 채우기 위해 이제 새로운 곡들을 막 작곡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곡을 써야 해 이런 막 좀 약간 강박에 이렇게 네네. 좀 이렇게 있다가 좀 쉬어야겠다 싶어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네. 멍하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제 앞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고 쭉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좀 느릿느릿하지만 네. 굉장히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노을이 딱 지는 그 딱 이렇게 모습이 아. 그 두 분을 비추면서 제가 퍼뜩 뭘 느꼈냐면 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데 네. 왜 저희들이 흔히 접하는 사랑은 그 미디어나 방송 매체에서 많이 네, 보여지는 사랑은 젊고 불타는 사랑 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접해 오다가 저렇게 은은하고 잔잔한 사랑이 네. 아 정말 또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저런 것에 대한 곡을 써봐야겠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모든 곡이 한 번에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집에 와서 작곡을 막 해서 쓴 곡이 이제 동행이라는 예, 곡인데 그 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감동을 좀 하나 받아낸 네. 거니까 네, 그 곡 같은 경우 굉장히 저한테 좀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곡이 좋아지면은요, 이 작곡가가 어떤 그 스토리로 이 곡을 작곡했을까라고 제가 좀 연구를 해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해보는데, 네. 역시나 동행이라는 것도 분명히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영감을 받으셔서 네. 작곡을 하신 곡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한번 듣고 싶은데 이 동행이 이 곡은 직접 라이브로 하신다라고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아, 네, 네. 네, 지금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와,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우리 쿤 씨의 이 바이올린 연주로 들어보는 Going Together 동행입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혼자서 보내드리는 박수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네, 저만 감상하기가 너무도 아까운 그런 연주였는데요. 마치 저를 위한 콘서트 같습니다. 네, 스님을 위한 콘서트입니다. 네, 우리 쿤 씨 덕분에 제가 아주 큰 호강을 누린 기분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연주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모든 모습이 사실 다 아름다우세요, 우리 쿤 씨가. 근데 역시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모습이 가장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멋진 연주 또 좋은 말씀도 나눠봤는데, 네. 네, 조금 아쉽지만 우리 쿤 씨를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이 방송을 마치시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 부산까지 왔는데 네. 그래도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네. 거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아, 네. 멋진 경치를 보며 네. 차도 한잔 하고 네. 또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아, 또 거기 또 계시는 또 아주 멋진 스님도 좀 만나 뵙고 네. 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부산에 오셔가지고요. 부산 바닷바람도 듬뿍 네, 한번 쐬어보시고요. 네. 또 정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한숨 쉼표 하나 놓아보고 가시는 것도 우리 더욱더 멋진 연주와 작곡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우리 BBS 불교 방송이 마음대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오늘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 처음 제가 출연해서 이렇게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연주도 들려드렸는데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라디오 같이 했으니까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아유, 제가 네. 와서 또 연주도 들려드리고 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더욱 멋진 자리 만드셔서 네, 저희를 좀 불러주셔요. 제가 스님을 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몇 곡이나 전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멋진 네, 자리 마련해서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 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가시면서 끝곡으로 네. 네, 한 곡 더 우리 네. 쿤 씨의 음악을 또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어떻게 보면 다들 이렇게 승리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탱고 오브 빅토리라는 아, 승리의 탱고라는 네. 작곡한 또 최신 또 싱글곡인데 그 탱고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탱고 오브 빅토리라는 곡 들으시면서 이렇게 모두 하시는 일에 다 승리하시길 네.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국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 쿤 씨를 모시고 12월 25일 네, 여러분과 멋진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인이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멋진 시간을 멋진 음악으로 마무리하시면서요. 네,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